네, 반갑습니다. 인투TV 이슈토크 김갑봉 기자입니다. 지금 전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제2차 검찰개혁, 이른바 검찰 수사권 폐지, 그리고 중대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 이거를 골자로 한 제2차 검찰개혁, 일각에서는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 이 현안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잠시 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신임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제 48쯤 됐나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이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동훈 전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함으로써 이제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 긴급 진단 시간으로 법무법인 위공 여의도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병원 대표 변호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 박병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이른바 2차 검찰개혁 화두가 이번에 지금 좀 전에 이제 한동훈 전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뜨겁게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시행된 지 한 1년여 좀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 이제 바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을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검찰이 그다음에 중대 범죄는 이제 중수청에 맡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예. 된 배경은 일단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변호사님? 또 지금 대통령 당선인 예. 윤석열 당선인의 존재. 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뭐.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한 가지는 예. 이제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그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현실화되었고, 네. 그 수장이었던 검찰총장이었던 그 윤석열 이 당선인이 나중에는 실제로는 이제 예. 바로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대통령까지 당선되셔가지고 네.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네. 그 반대급부로는 이제 이제 여당이었던 이제 민주당 그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것이 또 공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뭐 조국 이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그 수사 결과 드러난 혐의점에 대해서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는 뭐 재판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둘째 치고, 예. 그 수사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수사라고 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상당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좀 표적 수사였고, 다른 건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도 과도한 수사였지 않느냐. 설사 그 의혹이 수사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그 동양대 교수 이제 자녀 입학, 이제 네. 이제 뭐 스펙 위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다, 유죄로. 네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부인의 그 김건희 씨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네네. 데에서는 사실 수사가 좀 미진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이제 검찰이 앞서 수사를 종결하고 이제 무혐의 처분하고, 반면에 네.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1년 구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과연 비교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겠는데, 이재명 전 이제 후보의 그 김혜경 씨 부인 네. 이제 뭐 법인카드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어떤 네. 검찰 수사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검찰 개혁의 그 의지를 더 그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요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좀 보자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수사권을 그렇게 해서 검찰로부터 제한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면요, 그냥 이제 서로 또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면요, 예. 이미 그게 누구 잘못이고를 떠나서 누구 말이 맞냐를 떠나가지고 검찰이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예. 총장이 누구고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수사 지금 담당자가
뭐 이제 정파적으로 얘기하자면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냐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냐를 두고 예. 수사의 객관성이 처음서부터 의심받는 국면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누구 탓을 떠나가지고. 예.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거를 뭐 당선인 이제 임기 개시 전에 하겠다면 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긴 맥락에 조금 긴 맥락에서 보자면 어차피 이미 검찰 스스로가 그런 수사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 그 예. 검찰이 그러니까 예.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예.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호가 네. 이른바 정치적 어떤 수사, 정치적 논란 네. 가분한 그런 사안들을 이제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쟁점에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맥락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김학의 전 그렇죠. 이제 사장님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뭐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분이신 것 같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에서는 동영상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불기소를 한 거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게 된 계기도 예. 그 임기를 마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식 수사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거잖아요. 모욕주기 일종의 저기 수사.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그렇게 쌓여있는 불신들이 있는데 이걸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이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으로 좀 더 객관화되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님 시절에 그게 제일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네. 아니 뭐 나쁘게 표현하자면 본인이 대통령 되시려고 마치 그런 일을 일부러 크게 만드신 것처럼 된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예. 아마 그 이 논란의 어떤 정점에 이제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최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요거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예. 뭐 그 시민이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법조계에 예. 계시는 분이니까 예. 그 이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발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 일단 뭐 한동 뭐 이것도 한 발짝 당- 떨어져서 보면 예. 예. 당선인께서 임명하신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검찰에서 내부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수족처럼 손발로 움직이셨던 분인데 이제 측근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시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전부터 사실은 대선 기간에 한번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뭐 네. 정권 바뀐 다음에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더니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제 그 국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억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없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못하게 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본다면은 한동훈 지금 검사님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신다고는 하지만 그럼 역으로 이제는 한동훈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신 검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연선 부원장님이시죠. 그 수사 지휘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 번만 고대목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짚어주시. 다시 한 번만요. 예. 원래는요 예. 한동훈 지금 부원장님이 예.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으로 가신다는 배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평가들이. 있었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그 전 후보에 대한 수사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수원지방검찰청 쪽에 배정이 돼 있고 예. 성남 쪽 관할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맡아가지고 예. 이재명 전 후보와 민주당 쪽에 대한 표적 수사들을 강화할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들에 대해서 수사지 못하게 스스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차라리 한동훈 부원장님이 일선 지검장으로 가셔가지고 수사를 진두지휘하시는 것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또 톤이 다운되는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는 또 많이 지휘를 하시겠죠. 그 문제 때문에 한동훈 부원장님을 지금 그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조국 사태로부터 출발된 자신의 드라이브를 완결짓는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아까 한 발 떨어져서 말씀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서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예. 누가 해도
민주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민주당 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임명한 총장은 또 그쪽의 편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면이 이미 형성돼 버렸으니까 예.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미국식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문제 의식이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 그 법 쪽에 민주당 측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민주당 그러면 쪽에. 미국의 그 사법제도를 생각해 보면은 수사는 일선 경찰이나 FBI 같은 수사기관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수사를 그들이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법정에 올리는 이거를 기소를 하는 작업만 법률 전문가의 검사가 하는 이런 체계이거든요. 미국은 그렇죠. 예.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직선으로 시민들이 뽑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김민석 의원이 그 제안을 했더라고요. 검사장 직선제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검찰의 직선 선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정파화된 수사 문제 때문에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그런 거라면 차라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하자.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기 동안 그 수사를 잘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면은 또 연임을 하실 거고, 못하면은 또 사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도 결국 검찰에 대한 그 시민들의 통제권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보자면. 권력에 대한 그렇죠. 선출된 권력의 어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검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건가라는 맥락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거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일부 수사권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죠.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 그리고 뭐 5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 등 일부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나눴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검찰이 다 수사는 1차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도 한번 네. 정리하고 이제 일부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그 다시 한번 일부 내용을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부에 이제 과연 이게 이제 법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떠할 것이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이른바 그 일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좀 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1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제 그 요약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그 내정으로 이제 일정하게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그 박병원 변호사로부터 지금 최근 이 이른바 제2차 검찰개혁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됐고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이제 내정한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박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